수사 기소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 공정함 또는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 그걸 훼손하는 도구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구질구질한 윤두창 구치소 내부 소식이 또 국민을 경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갑자기 수감돼 독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도 기력이 쇠해 구치소 내 계단을 올라가는데도 힘들어한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하루 종일 장기간 앉아있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이라면서 특검이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말 구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측근들이 다 폭로를 하며 손절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며 내 부하들은 내 지시에 따른 것이지 잘못이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저렇게 나왔을까요? 진짜 쫄보가 아닐 수 없는데, 관련해 최근 이 법비들에 대해서 역주행하고 있는 분석 보시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부분 보고 드립니다.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라 해야 된다. 법은 최소한이? 최소한이어야 된다. 사실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법이 최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법에 맡기는. 이제 이걸 각박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증오와 분열 또 대립, 대결이 격화된 사회라고도 말하죠. 여유가 사라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유동적인 영역이 있는 것인데 이게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동일한 기준의 잣대로 다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하고 억울한 느낌이 드는 사회? 좀 각박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건데 법률이 어쨌든 좀 최소한의 영역에 머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된다. 근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대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책 읽다 보면 법원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좋은 법원들이 많아서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법원 강자의 이익이다. 그런 말이 있고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 그렇죠. 강자의 네. 이익이다. 그다음에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다. 네. 좀 전에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다. 그런 법원도 있고요.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그런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요즘 우리 법이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그런 법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법의 정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상적인 어떤 삶의 형태, 이상적인 관계의 형식,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규정해 줄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죠. 그런 건 원래는 도덕이나 상식이나 그렇죠. 원칙이나 이성이나 합리성 이런 걸로 되는 거지. 그걸 강제하고 억압하는 법으로까지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건 최소화해야 되는 게 때문에. 그러니까 법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그 어떤 영역, 그것만 규정해야 되고 나머지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집단 사이에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이 과정에 맡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그냥 무신정권 같아요.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을 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만사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정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지금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현재 상황은. 제재가 가해지는, 이 법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한 합의, 뭐 어겨도 제재가 없는. 어기면 아주 가벼운 제재가 가해지는 거. 어기면 심각한 제재가 가해지는 거. 뭐 좀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 지금 현실은 보면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 위반하게 한 다음에 미운 사람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최소화되지 않고 최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제재하느냐, 그 권력을 가진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권력이 남용의 여지가 커지는 거죠. 지금이 사실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소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 공정함 또는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 그걸 훼손하는 도구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심각한 거죠. 검찰권이 사적 도구가 된 것 같아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회복이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있는 사람들 대부분 최순실 공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때부터 망가진 거예요.
최순실 공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네. 그 다음에 신진 인사를 뽑을 때도 자기랑 똑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기준과 잣대가 네. 그러하다. 그래서 지금 조명 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고 탄핵에 찬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무슨 박근혜 트라우마 그 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정당 선거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 왜 됐어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당 우리 지역구 그렇게 생각하니까 투표 참여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런 정당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런 정당은.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네. 윤석열 데리고 간 영입한 국민의힘 평생 후회하면서 그 후과를 치를 것이다 그런 예언 그런 했잖아요. 얘기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상식과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용병으로 앉혔으니까 우스운 일이고 국민의힘도 예를 들면 유승민, 홍준표, 그다음 윤석열 이렇게 경쟁했잖아요. 누가 봐도 유승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승민은 마지막에 홍준표 손 잡아줬어야 돼요. 왜? 그래도 윤석열이 되는 것보다는 홍준표 되는 게 나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럼 유승민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아웃되고 혹은 당이 해산되고 리셋할 때 내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데 홍준표도 결국은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계 은퇴 선언 했다가 또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나오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명태균 수사하면 홍준표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당은 안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두창희의 사형 집행을 기원하며 끝으로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 기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 대통령 의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관에 심부름 시킨 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갑질, 그러면 전국의 회사원들은 다 갑질을 당하는 겁니까? 갑질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정서법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떼법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실정법이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거나 특권층에 유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효능이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는 국민의 정서와 여론을 더 세밀히 살피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국민정서법을 위배한 이진숙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는 국짐 정권에서 저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나왔다면 똑같이 때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